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매핑 소스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매핑 소스라는 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직접 불러들여 가지고 사물에다 적용시키는 방법 배웠죠. 그 비트맵 이미지들을 매핑 소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맥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 매핑 소스를 만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들어갑니다.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맥스에서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편집하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편집된 이미지를 맥스에서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매핑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맥스에서 간단히 사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저번 강의에서 다 만들어 본 그 명령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스를 간단히 만들고, 자, 우리 에딧 메쉬하고 메쉬 스무스가 아주 유용하게 써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자, 에딧 메쉬를 적용을 시키고, 자, 에딧 메쉬는 메쉬 에디팅 거기 밑에 있죠? 에딧 메쉬를 적용을 시키고, 자, 적용시키면 여기에 5개의 서브 오브젝트가 나오죠? 5개의 서브 오브젝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여기에 네 번째 있는 폴리곤이죠. 이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면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또 수축을 시키든 그 익스트루드나 또는 베벨을 이용할 그 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와 베벨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익스트루드와 베벨은 에딧 지오메트리 여기에 있었죠. 자, 익스트루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면을 뽑아내면, 자, 면이 뽑아져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 옆에 부분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약간 독특한 모양의 사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그 사물을 만드시면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아크 로테이터 있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화살표가 세 방향으로 나가는 이게 아크 로테이터인데, 이 아크 로테이터로 항상 이 사물을 돌려가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현재 지금 뭐 레프트 뷰나 탑 뷰나 프론트 뷰에서 작업하시는 걸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퍼스펙티브 뷰나 다른 카메라 뷰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몇 번 더 쓰죠. 자, 익스트루드를 쓰고, 자, 줌 익스텐서홀로 약간 이게 뭐죠? 뭐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 자, 계속해서 뭐 면을 그냥 간단하게 계속 더 뽑아내면서 모양을 변형을 시키죠. 익스트루드와 베벨로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면이 이런 식으로 깎이겠죠. 그리고 똑같이 면을 뽑아낼 곳을 그 폴리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고, 자, 여러분도 지금 이 그 강의를 보시면서 맥스를 실행시키셔가지고 이 에딧 메쉬 명령 안에 있는 익스트루드와 베벨 이 명령어를 이용하시면서 뭐 여러분 원하시는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메쉬 스무스 명령어를 사용하면 면이 부드럽게 되죠. 자, 메쉬 스무스가, 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라고 했죠. 이 밑에 두 번째 메쉬 스무스가 있습니다. 메쉬 스무스를 적용을 시키면 지금 현재 그냥 이 어마운트 수치를 안 올렸으니까, 자, 서브디비전 어마운트 이 수치를 안 올렸으니까 그냥 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이 그냥 부드럽게만 보이죠. 실제적으로 면이 더 추가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면을 더 추가를 시키고, 자, 조금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아주 독특한 모양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매핑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형태대로 렌더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대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셔가지고 포토샵에서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퀵 렌더 하는 거 배우셨죠? 재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퀵 렌더를 좀 썼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프론트 뷰 상태에서, 자, 재질을 좀
이 사물을 이 창에 꽉 채운 다음에 자, Shift Q 하면 렌더링이 되죠. 렌더링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프론트 뷰에서 본 렌더링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끄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 방금 렌더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우리가 재질을 확인하기 제일 쉽겠죠. 퍼스펙티브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Shift Q를 누르면 자, 입체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내 그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재질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렌더링을 하면 매핑 소스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렌더링을 해서 매핑 소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매핑 소스를 만들 때는 항상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 이쪽에서 그 렌더링을 하셔서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Shift Q를 누르시고요. 자,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이 이미지를 저장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저장을 시키느냐. 자, 이 현재 렌더링 된 상태에서 이 윗부분 잠깐 한번 보죠. front.frame 0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론트 뷰에서 렌더링 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디스켓 아이콘이 있죠. 디스켓 아이콘이 있고 사람 둘이서 손잡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 이 세 개의 색이 눌려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동그라미도 있고 X표, 뭐 RGB, 알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아이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디스켓 아이콘. 자, 디스켓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말이 나오죠? Save bitmap. 그렇죠. 이 렌더링 된 이미지를 저장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새롭게 창이 뜨죠. 새롭게 창이 뜨면서 히스토리와 뭐 저장 위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해서 보죠. 자, 확대를 해서 보면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장했던 이 이미지 전에 렌더링을 했을 때 저장을 했던 그 위치가 나타나고 현재 지금 저장 위치 우드라고 되어 있죠. 우드라고 되어 있고 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이미지를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한번 저장을 해보죠. D 드라이브에 가서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폴더 만들기 있죠.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자, 테스트라고 치죠. 테스트 치고 자, 다시 한번 엔터 치면 테스트 폴더 안으로 들어오겠죠. 파일 이름을 어떻게 파일 이름을 정할까요? 뭐 이것도 테스트라고 똑같이 해볼까요? 테스트. 자, 여기에 파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라고 돼서 all fil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몇 개 이렇게 창이 쭉 나오면서 여러 개의 창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이미지 종류, 즉 비트맵 이미지의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AVI, 즉 동영상 파일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떤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JPG나 혹은 TGA 많이 쓰이는 파일이죠. 자, TGA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TGA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테스트라는 이름을 치시고 나서 파일 형식에서 타가 이미지 파일 해서 TGA, 뭐 VD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타가 이미지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새롭게 창이 뜹니다. 창 참 많이 뜨죠. 자, 타가 이미지 컨트롤, 즉 이 TGA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의 옵션입니다. 자, 이미지 어트리뷰트에서 32비트라든지 또는 알파키, 나중에 알파키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알파키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옵션인데 자, 이 상태에서는 그냥 OK를 해두죠. OK를 하시고 자, 이제는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이 됐는데 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우리가 D 드라이브에 테스트라고 있었죠. 테스트에 보면 테스트.txt
TGA 돼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이 이미지가 뜨죠.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이미지만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미지 파일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TGA 안에, 그러니까 test.tga라는 파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이 그림이. 아까 우리가 렌더링한 그림이 이렇게 저장이 됐죠. 자,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이것을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이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끄시고요. 근데 우리가 퀵 렌더에서 디스켓 아이콘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퀵 렌더를 하면 이 디스켓 아이콘이 나오고 옆에 사람 둘이서 손잡고 있는 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클론 버추얼 프레임 버프라고 그냥 이 이미지를 한 장 더 클론을 해두는 겁니다. 즉 복사를 해두는 겁니다. 자,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자, 복사가 되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프론트 뷰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렌더링을 했던 이미지를 끄고요. 자, 클론된 거는 지금 그대로 있죠. 클론된 거를 약간 밑으로 낮춘 다음에 다시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자, 이런 환경의 그 렌더링이 되죠. 왜 이 클론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그 전에 렌더링을 했던 게 어떤 식으로 렌더링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카메라가 각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또 렌더링을 할 때 그 전 이미지를 미리 저장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 일단 클론된 걸 끄고요. 자,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렌더링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 세 개의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 이 버튼이 눌러져 있죠. 자, 이것을 한 번씩 더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빨간색 키가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누르면 이것은 녹색 키가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칼라 키입니다. 칼라 키. 칼라 키고, 자, 이것은 알파 채널을 보는 것인데, 알파 채널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포토샵 여러분이 강좌를 들으시든지 튜토리얼 강좌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 채널이 편집을 하시든지 그럴 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자, 알파 채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냥 흑백으로 보는 거죠. 모노크롬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 이 렌더링 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 디스켓 아이콘을 누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Shift R, 즉 렌더신입니다. 렌더신. 자, 위에 툴바를 옆으로 약간 옮겨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그 우리가 머티리얼 아이콘 여기에 있죠. 머티리얼 에디터 아이콘 옆에 주전자 위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이 주전자 위에 네모난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자, 렌더 씬이라고 해서 내가 이 저장을 작업한 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어떤 해상도로 저장을 할 거냐, 그 렌더링 하는 옵션입니다. 제가 이거 강의가 더 진행이 되면서 뒷부분에서 이 렌더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렌더링 되는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 렌더 아웃풋이라고 있죠. 이 렌더 아웃풋이라고 있는데, 세이브, 뭐, 파일즈 있고 디바이스 있는데, 자, 렌더 아웃풋 여기에 파일즈라고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그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할 때처럼 이런 창이 새롭게 뜨죠. 똑같이 뭐 테스트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렌더 아웃풋에서 저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퀵 렌더에서 렌더링 된 자체에서 이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하는 방법. 자, 렌더링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맥스에서 내가 작업했던 이 이미지들을 아웃풋을 하는 이유가 있죠. 즉 렌더링해서 뭐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 게 바로 맥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맥스에서 이 스틸 이미지, 즉 멈춰져 있는 납장의 그림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스틸 이미지, 즉 정지된 이미지죠. 정지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 맥스에서 렌더링을 먼저 한 후, 퀵 렌더를 한 후 디스켓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렌더 씬을 한 후에 렌더 아웃풋 파트가 있었죠. 그게 파일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우리가 맥스에서 렌더링 된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불러드리는 방법은 파일에서 오픈 있죠. 오픈을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처음에 저장했던 그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뒤에 테스트라고 있었죠. 테스트에 들어가면 test.tga, 확장자가 tga였죠. 자,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저장했던 이미지가 포토샵에서 불러들여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오픈하고 내가 저장한 그 위치를 찾아서 test.tga 이거 파일을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열기. 자, 쉽죠?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맥스에서 렌더링한 이미지, 그 렌더링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포토샵에서 불러들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불러들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맥스에서 적용을 시키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강의 계속됩니다.